안녕하세요. 조원장의 펜로스 상담실, 펜로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펜로스 증후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겪고 계신 많은 반려인 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흔히 새로운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서 생활하면서 이전에 사별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또 즐거움이나 행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권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이러한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펜로스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애도 없이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것은 때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데려온 반려동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전의 아이와 비슷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나보다 더 따르게 되는 경우에 조금은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 데려오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경우에는 배변도 잘 가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애도 과정을 겪고 있는 반려인에게 굉장히 힘든 고통을 줄 수가 있고요. 우울증에서의 그런 무기력감 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섣불리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게 되는 경우에 파양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고려를 해야만 할까요? 저는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성급하게 반려동물의 입양을 선택했느냐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성급한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듯이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것 또한 충분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진 뒤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너무 예뻐서 혹은 불쌍해서 입양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와의 미래를 충분히 그려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준비할 것들을 정리해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새로 데려오는 아이가 이전에 키웠던 아이에 대한 대체물로서 입양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아이를 대체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아이와의 관계를 충분히 온전히 즐겁고 또 행복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체자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 아이를 이전의 아이에 대한 대체물로 여겨서는 안 되듯이 새로운 아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행동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의 성격은 이전의 아이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활발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활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덜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따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가족을 더 따를 수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기를 기대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가 대체물로 느껴져서도 안 되고 새로운 아이가 이전의 아이와 비슷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애도를 다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와 새로운 반려라이프를 시작하는 것이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다른 가족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이 사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는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새로운 아이에게 또 적응을 하고 맞춰가야 된다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듯이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새로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안에 또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 반려동물도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물들도 흔히 페노스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식욕이 좀 덜해지거나 노는 것에 흥미를 좀 덜 느끼게 되거나 잠을 좀 더 많이 잤는다든지 혹은 떠나간 아이를 찾는 그런 행동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울링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페노스 증후군을 동물들도 겪게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도 이 사별 이후의 상황들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동안에 또 새로운 반려동물을 데려오게 된다면 내 공간에, 내 영역에 또 다른 아이가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 어울려서 지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힘든 과정 중에 이 적응에 대한 미션까지 아이에게 또 주어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특히 자신의 공간이라든지 영역에 대한 것들에 민감한 동물들에게 이런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만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좀 더 적절한 시기에 데려오는 것을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첫 번째, 성급하게 데려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대체물로서 데려오는 것은 안 된다. 세 번째, 비슷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아이는 대체물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아이이니까 이 새로운 아이와 새로운 반려라이프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반려동물들도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부를 내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페노스 증후군과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또 불쌍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 반려동물을 새로 데려오는 것을 제 인생 계획에 넣어본 적이 없는데 아론이와 금동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용기를 내야만 했던 순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내가 그런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보면서 또 새로운 반려 라이프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